여러분들 윤시원입니다. 충성! 자, 오늘은 밀리터리 특집 너만 아는 미스터리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군대 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여자분들이 요즘에 그 방철부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군대 얘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죠? 네,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다 기억하죠. 근데 누구세요? 네? 근데 이제 군대 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 어떤 내용의 군대 썰일까요? 제가 이제 GOP 대대에서 복무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장교 출신이세요? 부서대장이 네. 얘기해줬던 자기가 이제 복무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본인 생각할 때 이거 만약에 올라가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썰 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몇 번째로 강할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진짜 좀 강하다. 일단 실화라서 한 3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어요. 3위 안 해요? 왜 자신감이 없지? 아.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이제 마이크가 꺼지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제가 강원도 GOP 대대에서 군 복무할 당시에 저희 부서대장에게 들었던 괴담입니다. 제가 배치받은 지역은 그 강원도에서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 GOP 대대였어요. GOP 대대라고 하면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철책을 따라서 24시간 순찰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대대가 맡은 GOP 지역은 20km가 넘는 철책을 담당해서 엄청 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또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GOP 한 대대가 투입이 되게 되면 4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고 또 1개의 중대는 또 4개의 소대급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또 그 1개의 소대에서 병사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1개의 초소에서 순찰을 해요. 그 철책은 또 이제 남책이랑 북책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쪽에 가까운 철책이 남책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철책을 북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북책을 넘어가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인 거죠. 그리고 그 남책이랑 북책 사이에는 차 하나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이제 남책 안쪽으로 우리 쪽 지역에는 초소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2명씩 들어가서 근무하는 초소고 아침부터 이제 야간까지 주 24시간으로 해가지고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초소들이 빽빽하게 그 철책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고 또 그 뒤로는 이제 소초? 거긴 소대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실이 있고 또 그런 소초들 또 안쪽으로는 또 이제 중대 OP라고 해가지고 중대장이 위치하거나 또는 뭐 행정보급관 뭐 이런 사람들 간부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그 한 개 대대가 올라가면 그 대대 OP라고 해서 그 대대장 뭐 주임원사 각 참모진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대가 GOP에 투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부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라도 이제 일부러 알파 중대, 뭐 브라보 중대, 뭐 찰리 중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불리던 이름을 그 중대 이름으로 붙이고는 해요.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느 때처럼 그 병사들이 순찰 근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초소에서 병사 2명이 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병사들이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둘이서 들어가서 서로 막 농담도 하고 장난치면서 이제 또 근무도 서고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제 그 철책을 비추는 가로등이 막 비추고 있었고, 병사들은 그 철책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소초로 병사들이 무전을 보낸 거예요. 갈매기 여기는 오뚜기 하면서 엄청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무전을 했죠. 그래서 그 무전으로 병사가 하는 말이 남측과 북측 사이에 리어카를 끈 할아버지가 11소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대장은 이제 장난으로 생각하고 야 장난치지 말고 근무 똑바로 서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병사는 이제 장난이 아니라고 이제 무전을 했죠. 그리고 소대장은 이제 궁시렁대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초소에서 또 우전이 왔어요. 갈매기 여기는 하늘소
소회장이 또 물었어요. 야, 뭔 일이야? 남책과 북책 사이에 리어카를 끈 할아버지가 11서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회장은 또 얘네들이 왜 이러지 생각하고, 야, 너네 진짜 미쳤냐? 장난치지 말랬지? 하고, 그리고 무시를 한 거예요. 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초소에서, 그리고 또 그 다른 초소에서 똑같은 무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소회장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그것도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험준한 그 산악지형에서 몇 분도 안 걸려서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짧으면은 몇백 미터, 뭐 길면 수킬로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소회장은 이제 중대장한테 연락을 해서 소에서 병사들이 이런 장난을 쳤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중대장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사들 제대로 교육시켜라 하면서 소대장한테 뭐라고 했죠. 근데 여기 소초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병사들이 뭐 그 소대장을 좀 뭐 우습게 보거나 진짜 단체로 장난치자 한번 해서 꾸민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된 그 무전이 계속 끝에서부터 뭐 12서초, 11서초, 10서초, 9서초, 8서초 그렇게 쭉 계속 이어져 가더니 결국에는 그 1서초까지 쭉 같은 무전이 보고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 무전은 1서초 가장 왼쪽 초소에 근무하던 병사들이 보내온 무전이었어요. 1서초 옆에는 큰 강이 있었는데 한라산 여긴 당나귀 리어카를 끈 할아버지가 남측과 북측 사이에 이동하다 강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이런 무전까지 보고가 되고 온 중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중대장들은 이제 대대장한테까지 이 사실을 보고했고 또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또 사단장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갔었다고 해요. 결국 이 리어카 할아버지의 정체는 뭐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 리어카를 끈 채로 20km가 넘는 그 철책의 거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는 그 강 속으로 사라진 할아버지가 아마 귀신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 대박! 대박! 아니, 그 강으로 들어갔어요? 네, 마지막 무전이 이제 거기에 강이 큰 게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강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좀 센데? 아, 근데 네, 최전방에 대한 괴담이 이것뿐만 네. 아니라 되게 많아요. 많죠. 예. 오, 근데 여기서 제가 예. 부연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대가 숫자로 불리는 게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중대, 브라보 중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쪽 지역이 옛날부터 이제 산이랑 골짜기가 뒤엉켜 있는 지역을 뜻하는 그 슬구내미라고 불렸다고 해요. 슬구내미요. 슬구내미. 네, 구슬 할 때 그 슬구내미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 네. 옛날부터 이제 조선시대나 막 그럴 때 상인이나 막 그런 물건 싣고 왕래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리어카나 막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끌고 그쪽을 많이 왕래하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 길을 많이 왕래하시던 그 할아버지의 뭐 귀신이 그곳에 나타나셨던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대박이다. 그러면은 거기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하다 보면 그때 당시 네. 무전 쳤던 친구들도 뭐 그때 무전 내가 쳤어요 막 하면서 이제 댓글 달리겠네요. 그렇겠죠? 네. 대박. 되게 소름 돋는다. 진짜 귀신이 있긴 있구나. 내가 이런 네. 얘기하니까 되게 더 어색하구나. 아무튼 이렇게 또 그 리어카 할아버지에 대한 그 진짜 네. 전대 미문 미스터리한 이 군대 괴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박이다, 대박. 야, 소름 돋네, 소름 돋아. 신기하네. 근데 이 군대 괴담이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보면 GOP 시리즈일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네, 반가워요. 근데 목소리가 약간 좀 울리는데 지금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래도 어쩌다가 제 방송을 또 보게 되셨어요? 원래. 그 시원님 방송을 네네.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저 무서운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도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저도 겪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가 시원님 방송이라고 한번 봐봐라 했는데, 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정도였나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는 안 했는데. 네네.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제가 상병 때 겪은 GOP 2층 침대 내용이라 가지고, GOP.
네. 그 전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GOP 얘긴데. 네네네. GOP 괴담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GOP는 저도 겪은 게 이번 일 말고도 한 5개 정도 더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진짜 많았어요. 특히 저희 부대에 이상한 썰도 많았고, 저도 이상한 거 보기도 했었고, 저희 부대 인원이 본부중대라서 많은 인원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70명 정도 동시에 헛것 본 적도 있었고. 그러면은 일단 너만 비슷한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할 건데 마이크가 꺼지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5년 군번이고 GOP를 가서 제가 겪은 실화고요. 때는 2016년 정도? 16년 완전 그 구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GOP를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4개월마다 이제 교대식으로 GOP에서 내려오고 그 밑에 있는 대대들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2개의 대대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GOP 자체가 2층 침대다 보니까 또 제가 그때 상병이어서 짬 좀 있으니까 친한 후임을 데리고 저는 1층 그리고 그 친구는 2층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자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불침번, 이제 저희는 초소 근무를 안 서는 부대다 보니까 저희가 불침번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수랑 부사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급이 높은 저는 사수였고 계급이 낮은 인원은 부사수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지금처럼 무서운 얘기를 한참 좋아하던 시즌에 원래 10시 되면 자야 되는데 한 12시에서 1시, 2시 이때까지 계속 이제 무서운 얘기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잠들었는데 누가 딱 저를 깨우는 거예요. 누구 상병님? 누구 상병님? 이렇게 딱 깨우길래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고 딱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3번째 근무 2시부터 4시까지 쓰는 근무였는데 너무 이제 그날 제가 근무가 있는지도 몰랐고 꿀잠 자버리는 바람에 진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전 근무자들 2명이랑 이제 저희 2명이랑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반에 가끔씩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이 좀 잠을 자요. 저희처럼. 저희도 근무할 때 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개판이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실 때는 저희가 근무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교대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그러면 전투복만 갈아입고 앉아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딱 앉아 있는데 너무 잠이 오니까 제 부사수는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저는 이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는데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선진 병영이라 해야 되나? 선임이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선임으로서 니도 같이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야 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니 알람 맞춰놓고 시간마다 좀 일어나서 같이 좀 돌자 이렇게 하는 중에 제 위에 이제 지내고 있던 A라는 이등병이 있는데 그 이등병이 좀 잠꼬대가 많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2층 침대를 쓰게 했는데 그날따라 잠꼬대도 너무 심하고 좀 자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들 되게 많이 내고 침낭도 땅에 떨어뜨리고 베개도 떨어뜨리고 막 조금 너무 난장판이어가지고 자다 깨서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일 돼서 한마디를 해야겠다. 다시 잠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4시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반 마지막 근무자가 저를 깨우고 딱 일어났는데 이제 마지막 근무다 하길래 자버렸네 하고 너희 먼저 행정반으로 가 있어라. 나는 눈곱 떼고 갈게.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눈곱을 떼고 행정반으로 가서 이제 경례를 한 다음에 근무 교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간부가 얼굴에 베개 자국 있는 거 보고 누구 하사님 주무셨습니까? 이러니까 니도 잤네? 이러면서 막 저희끼리 막 웃고 놀았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근무 교대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하고 뒤로 돌았는데 그때부터 엉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지막 근무자들은 원래 방탄 헬멧을 쓰고 저희가 전투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소총까지 파지한 상태에서 근무 투입이 되는데 제 부사수가 있으면 안 되는 부사수가 있다 해야 되나? 이제 제 위에 잠꼬대 하던 A 이등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하고 너무 자다 깼는데 정신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데 한마디로 저랑 같이 근무를 섰던 사람이 A 이등병이었고 윗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베개, 침낭, 그 다음에 모포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고 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얘기를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흡연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무섭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생각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제 제 자리에 있는 짐을 빼고 다른 자리로 바꾸려고 하는 중에 베개랑 침낭이랑 모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GOP 교대하기 얼마 전이라서 저는 선발대라는 핑계를 대고 먼저 좀 내려가고 싶다.
해서 저 먼저 내려왔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 잘 들었어요. 뭐야, 그러면 2층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네, 2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야 됐고 아무도 없었고 저랑 같이 근무한 A 이등병이 이제 저랑 같이 근무를 섰던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그 소리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대라고 했잖아요. 네. 내려온 다음에 저가 이제 전역하기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얘기를 딱 했어요. 어차피 올라갈 일 없으니까 야 2층 침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그거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봐도 A 이등병 목소리였고 그렇게 잠꼬대 하는 사람은 A 이등병밖에 없는데 근데 옆 생활관에 있던 인원들이 그 이등병 우리 생활관에 있었다. 거긴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오, 개소름. 근데 GOP가 진짜 네. 귀신이 많이 출몰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저는 신도 안 믿는 사람이라서 네. 아무것도 좀 안 믿는 상황에 그때 이후로 조금 귀신에 대해서 좀 믿고 조금 적당히 무서워하고 좀 이런 건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전기에 옛날 전쟁 시대의 뭐 내용이 갑자기 전파가 잡혀서 네. 막 긴급한 상황이 갑자기 21세기에 그 무전기에 들린다던가. 직접 겪었어요? 그거는 저희 급수병이 겪었어요. 오. 저희가 작전지대다 보니까 네. 저희 쪽에서는 훈련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저희는 GOP에 있는 것만으로도 훈련 상황인 것 때문에 저희 그 작전 지역에서는 애초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알파 작전지대 어디 이동 중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막 뜨고 그것도 특히 새벽 2시에서 한 5시쯤 그쯤에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 신기하다. 지금 여기 격전 중이다. 도와줘라. 맞아요. 진짜. 주변 엄청 시끄럽고 막 터지는 소리 들리고 그 와, 소리를 듣고 생활관에서 깬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야, GOP는 진짜 상상 이상이구나.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진짜 다른 세계 같아. GOP 자체가 정말. 얘기를 저도- 들어보면은 군 생활하면서 막 뭐 이런 귀신이 있다 저런 귀신이 있다 하는데 가장 진짜 썰이 많은 데가 GOP 부대. 네, 맞아요. 사건 사고도 저희는 많고. 또 선임한테도 많이 듣고 저희가 겪은 것도 있고 후임들한테도 저희가 전역한 다음에 들으니까 조금 터가 안 좋은 건지 좀 그런 느낌도 들고. 터는 오질나게 안 좋죠. 터는 거기가 완전 격전지였고 또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났고. 그쵸, 진짜, 그쵸. 예, 그러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도 무사하게 다치지 않고 전역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그래요. 우리 그 GOP 장병들 지금 이제 근무 서고 있을 텐데 그 좀 네. 선임으로서 좀 한마디 해줄 뭐 조언이나 아니면 또 GOP 쪽으로 또 파견 딱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네. 뭔가 해주실 말씀 없나요? 옛날부터 워낙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난다. 거기 가면 무조건 뭔가 있다. 뭐 멧돼지가 뭐 바티지만 하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선임들이든 간부들이든 동료들이든 다 조금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한 번씩 독수리도 볼 수 있으니까 눈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하는 게 군대에서 제일 성공하는 방법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멋진 말입니다 진짜. 멋진 말이에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보해서 너무 감사하고 뭐 더 뭐 좀 괜찮은 이야기 있으면 또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엄청 그리고- 많아가지고. 네. 또 제보해 주세요.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주세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누나. 고마워 지지배. 자꾸 누나라 그래. 자꾸 이놈의 지지배가. 근데 GOP가 진짜 괴담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공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썰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음질 제일 좋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혹시 프로필에 있는 차 본인 차세요? 예, 예전에 잠깐 타던 차예요. 예. 대박. 형,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요? 지금 없어갖고. 무슨 차 문이 위로 열려요? 예, 차를 좀 좋아해서. 예. 네. 멋있다, 형. 돈 많으면 다행이야. 어떻게 그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아프리카 TV 보고 오셨나요? 유튜브로 잘 보고 있었고요. 보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귀신이 생각나서. 보면서. 네. 네. 혹시 그 군 생활은 언제 이야기일까요? 제가 군번이 08 군번이고요. 08 군번이면 저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예.
많이 이제 늙으셨 좀 늦게 간 편이라 아, 예, 그래요? 예, 좀 늙었어요. 예. 혹시 그 85년생? 84년생입니다. 예. 아, 형 진짜 형이네. 네. 아, 예, 형. 반가워요. 예. 네. 아, 목소리가 되게 20대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돈 많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형님이셨. 아니에요. 예. 아, 근데 목소리 쓰는 직업이세요? 아, 아니에요. 예. 저희 집안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기관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관병이라는 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기관병이 이제 일반 병사를 예전에는 기관병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그 형체가 약간 예전에 이런 형체여서 예, 그래서 기관병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병 귀신에 대해서 마이크가 꺼질 거니까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때는 이제 2009년도고요. 제가 그때 계급이 일병 한 말쯤 됐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여름이었는데 그때 제가 복무했던 부대가 이제 이사단 17년대라고 강원도 인제 쪽에 있던 부대였고요. 거기가 이제 옛날 한국전쟁 때 사람이 많이 이게 죽은 곳으로 좀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복무하고 있을 당시에도 유해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 그 부대 안에서도 해골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막사가 이제 신막사라고 해서 1층보다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었고 복무하던 이 중대가 이제 3중대라고 저희가 이제 3층에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이 이제 안 되니까 문하고 굉장히 가까운 침상을 써요. 이 선임들한테 이제 뭐 방송이라는 거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침상을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불침번 근무를 서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갖고 말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6시 기상까지 이제 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는 편이어서 이것저것 이제 고민도 많고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군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잠이 좀 안 오고 있었죠. 이제 계속 이제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이 든 상태에서 생활관 보시면은 문 앞에 이제 이렇게 불이 있어요. 왜 불이 있냐면 이제 불침번 근무를 설 때 이제 병사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불을 켜놓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그 불빛이 너무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슬리퍼 끄는 소리가 싹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떠서 이렇게 일어나야겠다 했는데 몸이 일어서지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이렇게 살짝 실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데 위에는 국방색 반팔이었고 밑에는 개구리 그 반바지였거든요. 저희 때는 생활복이라고 해서 생활복이 이제 회색이었어요. 이제 딱 봤을 때 아, 이 형체가 우리 생활관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누구지 하고 보고 있었어요. 몸은 안 움직여지고 계속 실눈 떠서 보는데 제 앞에서 계속 제 침상 이렇게 발끝에 길이 있으면 좌우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단 우리 생활관에 있는 선임이나 후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귀신이랑은 딱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람 형체면은 어쨌든 어두워도 몸이나 이런 게 다 보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꼼은 아니라는 걸 느낀 게 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창문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쪽창문이. 불침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귀신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봤다라는 거를 아는 건지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얼굴을 바로 코앞까지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 얼굴 형태는 보이진 않았어요. 잘 보더니 이렇게 씩 하고 흐흐하고 웃는데 저한테 이렇게 코앞에서 웃고 다시 일어서서 문 쪽이 아닌 이제 그 창가 쪽으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슬리퍼를 끌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거기 TV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연기처럼 쓱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제가 이제 가위가 눌려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대로 그걸 보면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일어섰어요. 뭔가 이게 무섭다라기보다 내가 너무 이렇게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어났으니까 소변이 또 마려워서 그대로 이제 소변을 보러 갔죠. 그게 이게 처음 봤던 귀신이고요. 예.
근데 이 귀신을 이제 몇 달 뒤에 겨울에 제 후임이 귀신을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같은 귀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형체가 제가 봤던 형체하고 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바로 옆 생활관이었거든요. 그 후임이 본 그 귀신. 그래서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친구는 이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온도 체크나 이런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하려고 그게 한 10명까지 쓸 수 있는 생활관이다 보니까 침상이 항상 다 꽉 차 있진 않아요. 침상이 한 두세 개 정도가 그때 당시에 제가 비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비어있는 침상에 누가 누워있더래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야 저 옆에 이불 좀 갖다 줘라. 걔도 이제 짬밥이 안 되는 친구였으니까 갖다 줬대요. 갖다 주고 나서 부지막 근무 끝나고 기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아침 조모 하려고. 근데 그대로 이불을 갖다 준 그 채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누워 있을 자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게 됐죠, 서로.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와,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귀신을 혼자서 보신 게 아니라 같이 본 귀신인 거네요. 네네네. 그럼 그게 이제 선임들한테는 뭐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자주 출몰하는 귀신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귀신을 봤었어도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비사단이에요. 예비사단이 뭐냐면 야전 훈련이라 해갖고 허구한 날 사격하고 허구한 날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나가요. 4박 5일씩 행군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산악부대다 보니까 이런 거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멀고 산도 항상 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귀신을 봤다 해도 아 저 귀신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할 정신도 없고. 그죠. 저희도 네. 예비사단이거든요. 예비사단 출신 알죠? 그 1군, 2군이 막을 때 저희는 뒤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GOP 뚫리면 바로 저희가 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그 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기력이 빠져가지고 막 헛것을 보거나 막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생생해서 이게 꿈을 꾼 게 아니라 이게 자고 있으면서도 잠들려고 하면 왜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뭐 꿈인 건지 아닌 건지는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 아 이건 꿈은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 귀신이 사라질 때 제가 바로 일어서서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네. 확실히 그러면은 진짜 찐텐 귀신을 반박할 수 없는 거를 본 게 맞을 텐데 또 다른 사람도 봤으니까 귀신 그러니까요. 예. 믿으세요? 어떻게? 아니요 그때는 믿지 않았는데 그걸 네. 보고 나서 믿었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옛날 전쟁 때 네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자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귀신이 나타난 이유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행동을 죽은지 모르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그게 소름이는 거죠, 진짜. 저도 군대에서 네, 귀신을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사연 제보하신 분 목소리가 거의 그냥 이게 뭔가 그 목소리만 들으면 왜 그 안경 쓰고 정장 쫙 블랙 슈트 딱 입은 다음에 회사원 목소리 그 딱 유능한 주식하는 막 그런 만화 영화 보면 그지. 그리고 차가 문이 위로 열려 쫙 이렇게 완전 대박. 한번 태워달라니까 태워주기 싫어 팔았다고 뻥치고. 야 여친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뭔 상관이야. 내가 꽃인데? 그게 지금 내 방에서 나올 소리야 채팅이. 야 나도 남잔데. 질도 아니거든. 멈춰.